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TV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는 중국의 여순 감옥에서 일본 경찰이 미국인 헐버트에 관해 묻자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미국인 호머 베절릴 헐버트는 1950년 외국인 최초로 건국 훈장이 주서된 독립운동가로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제작한 교육자이자 한글학자, 역사 연구가, 문화운동가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63년 미국 버몬트주 뉴헤이븐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버몬트주 미들베리 대학교 총장이었던 칼빈 헐버트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교의 창립자인 엘리저 윌록의 외증손녀 메리 우드워드로 그녀의 아버지는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헐버트는 어린 시절부터 칼빈주의의 엄격한 도덕성에 입각한 기독교적 신념의 가풍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후 그의 모든 삶은 기독교적 신앙의 바탕 위에 있었습니다. 1884년 여름 헐버트의 부친은 친구인 미국의 교육장관 이튼으로부터 조선에 파견할 교사 3명을 모집하니 헐버트의 형제들 가운데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헐버트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가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헐버트는 다트머스대를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대를 수료한 뒤 1886년 23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처음 밟고 유경공원의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유경공원은 양반집 자제와 관리들에게 서양식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헐버트는 양반과 평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란 뜻으로 삼인필지라는 한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삼인필지는 중화사상에서 벗어난 교과서로 자연현상의 원리, 인간의 출현과 이동, 각국의 지형, 산업, 정치와 종교 등을 담았고 한문본과 국한문, 혼용체로도 출간됐습니다. 헐버트는 서양 학문을 가르치려고 우리말을 배우다가 한글의 우수성에 매료되어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1892년 1월 한국 최초의 영문 월간지인 한국소식창간호에 한국의 알파벳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 간편성을 알렸습니다. 1893년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배제학당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의 뜨거운 한국 사랑과 교육 열정은 이승만, 주시경 등에게도 심겨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글 맞춤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한 기록은 1877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쓴 한국어 교재 조선어 첫걸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우리말에 본격적으로 띄어쓰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1896년 서재필, 주시경, 그리고 헐버트 박사가 만든 독립신문에서부터였습니다. 생전에 그는 한글과 견줄 문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조선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한글을 사용했더라면 큰 축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삼인필지 서문에는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해 크게 요긴하건만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엽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로라고 썼습니다. 생전에 그는 한글과 견줄 문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조선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한글을 사용했더라면 큰 축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삼인필지 서문에는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해 크게 요긴하건만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오라고 썼습니다. 헐버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901년부터 4년 동안 한국사에 관한 글을 자신이 창간한 영문 잡지 한국평론에 연재하는가 하면 한자로 쓴 5권짜리 한국 역사책 대동기년을 1903년 중국에서 출간한 데 이어 최초의 영문 한국사도 1905년 미국에서 펴냈습니다. 헐버트는 1906년 불후의 명작인 대한제국 멸망사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풍속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최초로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길잡이였고,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귀중한 책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많이 읽혀 훗날 일본 유학생 등 한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민족애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7년 순종의 결혼식 축하 사절로 참석한 일본의 국내부 대신 다나카 미스야기가 개성의 경천사터에서 10층 석탑을 무단으로 해체해 도쿄에 자기 집들에 갖다 놓자 헐버트는 반출 현장 사진을 찍고 주민 증언을 수집해 일본 영자신문 재팬 크로니클에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도 야만적인 문화재 약탈이라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실어 1918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처음 체부한 인물도 헐버트입니다. 1896년 2월 한국 소식에 문경세제 아리랑과 함께 경기민요 군밤타령, 시조 청산화 등의 악보를 실었습니다. 그는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여서 언제 어디를 가든 들을 수 있다면서 한국인은 즉흥곡의 명수여서 완성된 곡이나 음계 없이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평했습니다. 헐버트는 1896년 4월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도 인쇄시설과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사실상 편집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와 미국 AP통신 개관 특파원으로도 활동하며 한국의 실상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한성사범학교 교장, 관립중학교 교사 등으로 교육에 힘쓰는 한편 기독교 청년의 YMCA 준비위원장과 초대회장을 맡아 청년운동과 체육보급에도 앞장섰습니다. 모국인 미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는 일본에게는 눈엣 가시여서 1909년 사제 정리를 위해 잠시 한국에 들른 것 말고는 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헐버트는 미국에서 순회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한국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의 한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광복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헐버트 박사가 기념식 단상에 있어야 한다며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부인이 숨진 뒤 1949년 다시 초대받자 그는 86세의 노부를 이끌고 7월 29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출발 전 한 기자가 방한 소감을 묻자 헐버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배로 한 달가량 걸리는 여독을 이기지 못한 채 내한 일주일 만인 8월 5일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40년 만의 방한길은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됐고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인터뷰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8월 11일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장이 치러졌으며 1897년 6살의 나이로 숨져 양화진에 먼저 묻혀 있던 아들 곁에 안장됐습니다.